안녕하세요, 친절한 김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량은 요번에 새롭게 발매된 페이스리프트 차량이고요. 카니발 중에서 이제 새롭게 또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으로 해가지고 발매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내부 기기를 보면서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니발 차량의 그 스마트 키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기존에 있던 스마트 키에서 디자인이 약간 변형이 됐죠. 스마트 키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예전 키보다는 가볍고 사이즈는 약간 커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르는 버튼은 이렇게 양쪽 부분에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잠깐 살펴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잠금 버튼, 잠금 버튼은 이렇게 뭉툭하게 된 부분에 있고요. 요게 약간의 이제 음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터치해 보시면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호주머니에 넣어놓고서도 잠금 버튼 위치가 어딘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잠금 해제 버튼, 그리고 요거는 뒤에 스마트 테일게이트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트럼펫 모양의 그림이 있는 것은 위험 알림 기능 해서 차에서 경보 울리고 경보 해제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돌아보면 홀드라가 되어 있는 것은 요거는 원격 시동 거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원격 시동은 우리가 기아 커넥트에서도 원격 시동을 걸 수 있지만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차가 보이는 가시거리 내에서 버튼을 눌러 가지고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 놓고 요 버튼에 보시면 앞으로 뒤로 해서 원격 주차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앞으로 또는 뒤로 해서 주차 라인에서 차를 앞뒤로 움직여서 주차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왼쪽 슬라이드 사이드 도어 하고 오른쪽 슬라이딩 사이드 도어 문을 열 수 있는 버튼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키 구성에는 왼쪽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이제 키 누르는 버튼이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별도의 예비키를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선 차 카니발 하이브리드 내부 구조를 잠깐 살펴보시면 이제 이전에 제가 카니발 디젤 차 영상을 찍었던 거하고 비슷한 내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달리 말씀드리면 디자인은 크게 바뀐 부분이, 그러니까 외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실내 내부 부분은 이전 차 모델하고는 바뀐 부분이 있지만 현재 새로 발매된 카니발의 디젤 휘발유 하이브리드의 내부 구조나 외부 디자인은 딱 거의 똑같다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예전에는 우리가 여기 버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오디오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또는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 최근에 발매된 차량들이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특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뭐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일반 디젤이나 휘발유차와 다르게 시스템은 구동 시스템은 전기 모드입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어도 우선적으로는 전기 모드가 먼저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전 디젤이나 휘발유차의 차이점이라 좀 볼 수 있고요. 처음에 차를 타시면 시동 거는 버튼은 핸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도 버튼 위치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 있고요. 이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차 시동 온오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 시동을 거실 때는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만 차 시동이 걸리는 거고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버튼을 원터치로 살짝 눌렀을 때는 이렇게 전기 기능만,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 전기 기능만 이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시스템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각 기기 체크하는 그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체크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르시면 그냥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 없이 내가 바로 시동을 걸겠다 하시면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으시고요. 그 다음 버튼을 원터치로 살짝만 누르시면 차 시동을 걸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에 시동 건 상태가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동 걸었다 해가지고 바로 엔진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EV란 불이 켜져 있죠. 이렇게 켜져 있으면 요거는 전기 모드란 뜻입니다. 그래서 전기 모드에서 이제 그 기아를 변속하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전기 모드로 구동을 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배터리 사용이 좀 낮거나 출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엔진이 같이 시동이 걸려 가지고 구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엔진 시동이 걸렸을 때는 이 전기 모드 EV란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이 차가 전기 모드인지 또는 엔진 모드인지를 확인할 때는 요 EV라는 불을 보시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차가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브레이크 밟지 않고 버튼을 눌렀을 때는 전기라는 그런 기능만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진 시동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이 차가 시동이 걸린 건지 또 안 걸린 건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계기판에 보시면 이 녹색불로 레디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시동이 걸렸을 때는 이 녹색불 레디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시동이 걸리지 않고 이렇게 전기 모드만 나왔을 때는 레디란 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이 레디라는 불을 보시면 시동이 걸려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하단에 보시면 왼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불 들어와 있죠. 예, 파킹 브레이크는 여기 보시면 기아 하단 부위에 P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요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작동하는 레버가 되는 거고요. 현재 기름하고 전기 모드로 갈 수 있는 거리가 644, 에코는 주행 모드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요게 에코, 스포츠, 스마트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변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요 모드에 따라 가지고 차를 어떻게 주행할 건지를 운전자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는 연비 절약 모드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는 고속으로 운전할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 스포츠 모드가 됐을 때는 핸들을 무겁게 이용할 수가 있고, 우리 의자 시트에 보시면 이렇게 좌우측으로 몸을 잡아주는 럼버 서포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좁아지면서 몸을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 모드가 스포츠 모드가 되는 거고요. 또 스마트 모드라고 있는데, 스마트 모드는 앞에 있는 에코, 스포츠 모드로 두 개를 다 아우르는 모드세요. 그래서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모드가 에코 또는 스포츠 모드로 전환해주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기름량, 외부 온도 8도씨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아 상태, 그 다음에 배터리 전압, 그 다음에 전기 모드, 그 다음에 총 주행거리가 이제 359km 주행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차량 속도계, 그 다음에 요거는 엔진 회전수를 나타내는 RPM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뭐 차량 그 교통 표지 정보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토라이트 기능 해가지고 라이트 전조등이 켜져 있는 거고, 안전벨트 안 맸을 때는 이렇게 안전벨트 경고등이 떠 있습니다. 그다음 대기 모드라는 것은 전기 모드였을 때는 이렇게 대기 모드 뜨는 거고요. 만약에 이 EV라는 불이 꺼지면 엔진 쪽에서 이렇게 이제 그 전류가 흐르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현재 EV라는 불이 꺼졌죠. 꺼지면서 RPM 모드가 1400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엔진이 구동이 되면서 이렇게 충전기 쪽으로 해가지고 충전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켜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게 파워라는 것은 이제 오토 슬라이딩 도어, 그 다음에 뒤에 스마트 테일게이트 도어, 현재 파워 모드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계기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계기판을 이제 요 가운데 있는 화면을 또 바꿀 수 있는 그 이제 버튼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있는 이제 문서 표시하고 위아래 스크롤 레버 움직이는 이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흰색 점은 여기 있는 스크롤 레버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문서 표시는 요 위에 있는 메뉴 설정해서 방위가 또 누르면 차선 이탈, 그 다음에 현재 충전 중이라는 요 화면 모드를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 흰색 점은 요 레버를 움직이시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 주행 정보, 그 다음에 주유 정보, 그 다음에 누적 정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레버를 움직이는 건데, 이 누적 정보하고 주유 정보는 이렇게 OK 버튼을 길게 누르면 초기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위에서 길게 이렇게 누르면 0으로 초기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쌓을 수 있는 구간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냉각수 온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 타이어 공기압, 주행 중에 표시가 되는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현재 차량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두 가지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화면을 변화시켜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잠깐 보시면 이제 내비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전 차하고 틀린 부분은 내비 홈이라는 화면인데, 홈이라는 화면이 모양이 약간 틀려졌죠. 그래서 이제 이전 거는 그냥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의 홈 화면은 내비하고 그 다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볼 수 있는 이제 미디어 기능하고, 그 다음 하이브리드,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보시면 사이드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메뉴들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메뉴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여러가지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보시면 빌트인 캠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빌트인 캠이라는 것은 이 차 안에 내장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해 보시면 이제 그 차량 영상을 찍은 것들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찍힌 영상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주행 중 상시, 주차장 상시, 주차장 이벤트, 주행 중 이벤트, 주차장 이벤트 해가지고, 이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RAC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작동을 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초에 빌트인 캠이 들어간 차를 받으시게 되면 요게 이렇게 꺼져 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불이 꺼져 있어요.
이렇게 꺼져 있으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빌트인 캠 설정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렇게 꺼져 있는 것을 터치하셔 가지고 이렇게 녹색불로 변환을 시켜야지만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동을 하면 이렇게 찍힌 영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들을 보고자 할 때는 이렇게 터치하시면 전방 영상, 후방 영상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플레이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빌트인 캠 설정은 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이 가로로 이제 3개의 그 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시면 빌트인 캠 설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녹화 영상 종류, 녹화 시간, 충격 감지, 디스플레이 설정, 앱 연결, SD 메모리 카드 이런 것들을 메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화를 터치해 보시면 주행 중 상시, 주차 중 상시, 이벤트, 주차 중 이벤트, 주행 중 이벤트 돼 있고, 요 차 같은 경우는 빌트인 캠 2거든요. 2는 이전 빌트인 캠하고 다른 점은 음성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 녹음을 원하시면 요거를 켜 놓으시면 되세요. 원하지 않으면 요걸 끄면 녹음이 안 되겠죠. 근데 요걸 켜 놓으시면 이제 음성 녹음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주행 정보 표시해갈 시간, 속도, 기어, 방향시 등 충격 감지, 민감도, 위치까지 다 이제 녹화되는 그런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 시간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 총 최저 2시간부터 20시간까지 녹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이벤트 녹화라 해가지고 이제 수동 녹화나 또는 충격에 의한 녹화 시간을 감지할 수가 있는데, 요것도 녹화 시간을 마이너스 10초부터 플러스 10초까지 지정할 수가 있는데, 원하시면 그 시간을 더 연장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타임랩스 녹화 시간 해가지고 요것도 1초 간격, 2초 간격, 5초 간격을 해가지고 저장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격 감지, 민감도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 해가지고, 여기에 전방 카메라하고 후방 카메라 설정인데, 전방 카메라의 각도라든가 후방 카메라의 각도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앱 연결은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면 이 저장된 영상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주차 중에 이벤트 알림이 기능 해가지고 핸드폰을 연결하게 있으면 주차 중에 충격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을 운전자한테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D 메모리 카드는 요 밑에 보시면 여기에 SD 메모리 카드가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내가 컴퓨터랑 연결해서 다운로드를 받고자 원하시면 저 메모리 카드를 빼가지고 컴퓨터랑 연결해서 저장된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 SD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서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빌트인 캠 설정이 들어가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빌트인 캠 설정은 여기 이제 홈이라는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빌트인 캠 설정을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메뉴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홈이라는 화면은 이제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 이렇게 뜨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 하단에 삼각형 바람길이 있어요. 삼각형을 누르시면 여기에도 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를 보다가도 내가 홈이라는 화면을 보고 싶을 때는 여기에 홈이라는 화면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맵을 보고 싶을 때는 맵이란 버튼을 누르시거나 하면 요걸 터치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내비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홈을 가고자 할 때는 요 밑에 보시면 다각형 모양이 있는데, 요걸 누르시면 홈이라는 화면으로 다시 전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을 전환시킬 수 있고요. 맵을 보시면 맵이라는 화면을 터치했을 때 요 삼각형이 있는 게 차가 현재 있는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색을 하실 때는 여기 서치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서치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목적지 검색을 여기에 명칭, 주소 설정, 전화번호, 미디어 검색까지 해가지고 다 저장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방금은 키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터치해서 확인했잖아요. 근데 음성 인식을 해 가지고 내 목소리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 가시는 곳은 등록 지점이라 해가지고요. 등록 지점 버튼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이제 등록된 주소들을 볼 수가 있고요. 즐겨찾기를 들어가시면 우리 집 사무실 즐겨찾기 1번부터 3번까지 해가지고 미리 저장을 시켜 놓으면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터치만 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자주 가시는 곳을 미리 등록해 놓고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치 버튼 옆에 보시면 시크 트랙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용할 때 검색하는 버튼이 되는 거고요. 미디어 버튼을 이제 잠깐 눌러 보겠습니다. 미디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가 FM,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 자연소리, 블루스 오디오, 애플 카플레이, 그 다음에 AM, DMB, USB의 음악 비디오 포트는 여기 현재 여기 USB 비디오 음악 포트가 있는데요. 요게 노란색이었을 때는 여기에 코트를 꽂으시면 데이터 통신해서 USB 비디오 또는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요.
요거를 다시 터치하시면 불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흰색으로 바뀌시면 요거는 충전 포트입니다. 그래서 충전 포트는 두 개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충전 포트를 이용하다가 데이터 통신 USB 음악 비디오를 보겠다 하시면 요거를 눌러서 노란색 불로 변화시킨 다음에 USB 음악 비디오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아 커넥트가 연결되어 있으면 지니뮤직, 멜론, 뭐 팟빵, 왓챠, 웨이브, USB, UW 모바일, TV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가 서비스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의 소리는 차 안에 내장되어 있는 소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FM 라디오를 터치해 보시면, 예, 이렇게 라디오 채널은 현재 차가 있는 위치에서 라디오 채널 수신 가능한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FM하고 AM 두 가지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 이 채널을 보시고 저장하겠다 하시면 오른쪽에 별표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저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현재 채널을 저장한 거고요. 저장된 채널은 즐겨찾기 메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3개 채널을 저장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른 채널을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들을 수가 있고요. 내가 또 따로 또 채널을 좀 보겠다 하시면, 예, FM 누르셔가지고 현재 별표가 되어 있잖아요. 원하지 않으시면 이걸 체크해가지고 지울 수가 있어요. 지울 수가 있고, 또 원하시면 클릭하셔가지고 저장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채널을 이제 저장 또는, 예, 검색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채널을 검색해 가지고 내가 이제, 예, 이거를 이제 듣다가 내가 끄겠다 하시면 요 밑에 온오프 버튼은 요겁니다. 요건데 요게 삼각형이 됐을 때만 요게 온오프 기능이 미디어 온오프가 되는 거고요. 예, 다시 킬 때는 요걸 눌러서 킬 수가 있고요. 바람개비였을 때는 요게 온오프 기능이 이제 에어컨 히터 온오프 기능이 됩니다. 예, 그 차이가 좀 있으셔요, 온오프 기능이. 예, 그리고 현재 FM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 밑에 보시면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가 블루스 오디오, 자연의 소리, 그 다음에 USB 음악 되어 있고요. 현재 블루스 오디오는 핸드폰을 연결해야지만이 이제 폰에 있는 음악을 듣거나 또는 핸즈프리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터치했을 때 기기 연결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해가지고 기기 연결을 시키시면 되고요. 기기 연결이 됐을 때는 이제 블루스 오디오 음악을 또 들을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자연의 소리는 차 안에 내장되어 있는 소리세요. 그래서 생기 넘치는 숲부터 해가지고 파도, 그 다음에 새벽의 도시, 그 다음에 우주, 비 오는 날, 성당, 그 다음에 명상의 시간, 뭐 봄이 오는 소리,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리를 듣고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DMB는 지상파 DMB 해가지고 터치하시면 지상파 DMB TV 수신이 가능한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요 미디어 버튼을 누를 때는 길게 누르는 게 있고 짧게 누르는 게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고요. 짧게 누르면 해당 그 지정되어 있는 미디어를 바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온오프 기능은 요게 삼각형 했을 때는 미디어 온오프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별표가 여기도 있고 핸들에도 별표가 있어요. 요거는 즐겨찾기 메뉴라고 부르는데, 요걸 클릭해 보시면 즐겨찾기 연결할 수 있는 메뉴가 현재는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지만 위로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원하시는 메뉴를 하나 클릭하시고 별표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을 껐다 또는 켰다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다른 메뉴를 클릭하시고 또 누르시면 이렇게 DMB 메뉴로 바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다른 메뉴를 보고 싶을 때는 별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돼요. 길게 누르시면 연결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세요. 사용자 버튼 핸들은 여기 있는 별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보시면 메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원하시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요 별표를 눌렀을 때는 해당된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게 핸드폰이 연결됐을 때는 요게 핸즈프리 통화 버튼이거든요. 그러면 종료할 때는 보통 요 별표를 통화 거절 종료로 많이 이용하시고, 그게 아니고 다른 메뉴를 가겠다면 다른 메뉴를 지정하신 다음에 별표를 누르시면 해당되는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드 버튼을 이제 요 모드 버튼은 이제 현재 이렇게 네모 박스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거를 터치해 놓으시면, 예, 요 모드 버튼을 눌렀을 때 저 터치한 것만 이제 이동을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 핸들 위아래 이렇게 화살표가 되는데, 요거는 요 위아래 스크롤 레버를 움직였을 때 이동하는 기능이 되는 거고요. 그때 즐겨찾기 채널 또는 방송 탐색 주파수 이동을 지정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 볼륨 노버는 예, 이렇게 음량 전원, 그 다음 미디어 탐색 해가지고 우측 오른쪽 요거 레버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위치 바꿔가지고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기능들을 볼 수 있는 게 별표 즐겨찾기에 들어가는 요런 메뉴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셋업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셋업이라는 메뉴에 잠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에 여기도 보시면 차량 내비게이션, 사운드, 기기 연결, 프로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핸즈프리를 연결할 때는 기기 연결이라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핸즈프리를 연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기기 연결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본인이 연결된 기기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여기 보시면 핸즈프리하고 그 다음 블루투스 오디오, 그 다음에 요거는 안드로이드 오토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이제 연결하는 그런, 이제 연결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메뉴를 이제 요 화면으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잠깐 여기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다른 분이 돼 있는데 요거 기기 삭제한 다음에요. 예, 요걸 터치하시고 삭제를 누르고요. 예, 삭제를 한 다음에 한번 제 폰을 한번 연결하게 보겠습니다. 폰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신규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제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떠 있는데 제 폰을 잠깐 열어보면, 예, 요렇게 이제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기아 커넥트를 연결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걸 클릭하시면, 예, 이거는 이제 주소록 동기화는 뭐냐면 여기 있는 주소록을 여기로 다운로드 할 건지 물어보는데, 일단 저는 요거는 건너뛸게요. 허용을 누르시면 여기서도 검색이 되고 폰에서도 주소록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SMS라는 것은 뭐냐면 운전 중에 폰이 연결되어 있으면 운전 중에 오는 문자 메시지를 요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요것도 원하시면 허용을 누르시면 문자 메시지를 요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요것도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폰이 연결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기능이 나와요. 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시겠습니까 하면 요거 사용을 누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도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이제 예전에는 케이블을 연결해야지만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무선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 원하시면 요거를 계속 누르시면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가 현재 연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폰에 있는 메뉴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비라든가 이런 검색 기능들을, 현재 T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예, T맵을 누르시면 맵이라는 검색 기능들을 이제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T맵 현재 연결이 안 된 건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폰하고 차하고 연결되면 요거 허용을 눌러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허용을 누르시면 완료. 그리고 T맵을 누르시면 이렇게 T맵이 연결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적지라든가 뭐 즐겨찾기 검색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다른 메뉴도, 예, 이렇게 살펴보게 해가지고 다른 요건 유튜브 관련된 건데 그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전화번호부 목록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이런 메뉴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폰에 있는, 우리가 기존 내비가 있지만 그 기존 내비 말고도 폰에 있는 거 다른 목록을 보고자 할 때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잠깐 셋업창에 기기 연결면 잠깐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현재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핸즈프리하고 블루투스 오디오입니다. 그래서 핸즈프리하고 블루투스 오디오 이렇게 불이 켜져 있으면 연결을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요걸 이렇게 터치하시면 블루투스 오디오는 연결하고 핸즈프리는 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둘 다 원하지 않으면 요걸 누르시면 둘 다 끌 수가 있고요. 원하시면 두 개 다 눌러가지고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 프라이버시 모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프라이버시 모드라는 것은 이제 나 혼자 운전할 땐 상관없는데, 만약에 옆좌석에 누가 앉아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예, 요렇게 해서 이제 핸드폰에 전화 왔을 때는, 아까도 이제 잠깐 보셨겠지만 전화 왔을 때는 여기 있는 통화 버튼을 누르시거나 핸드폰에 통화 버튼 눌러서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요 프라이버시 모드라는 건 뭐냐면 나 혼자 탔을 때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조석에 누군가 앉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전화 오는 내용이라든가 전화번호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기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프라이버시 모드를 해 놓으시면 이제 전화가 왔을 때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요 화면에 안 뜨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만의 정보를 이제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렇게 프라이버시 모드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블루투스 오디오 전환이라는 것은 휴대폰에서 이제 전환을 허용하시면,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미디어 재생을 누르면, 예, 이 블루투스 오디오를 통해 가지고 음악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휴대폰에서 안 하고 내가 여기 차에서 직접 전환을 시키겠다면 휴대폰 전환
허용을 안 하면 휴대폰에서는 작동을 안 시키고 차에서만 이제 이런 모드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게 휴대폰 전원 허용 안 함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블루투스 요거는 차량 이름이 이렇게 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폰프레셔는 아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갤럭시 폰은 안드로이드 오토고요. 아이폰은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무선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바로 차량에서 보시면, 그 설정에서 보시면 기기 연결 메뉴가 되시는 거고요. 차량이란 메뉴에 잠깐 들어가시면 이 차의 모든 설정은 여기서 설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 보조, 친환경차, 하이패스, 빌트인 캠, 공조, 시트, 라이트, 도어, 디지털 키, 편의 기능까지 여러 가지 메뉴들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 나중에 시간 될 때는 잠깐 들어가 보시고요.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서 설정을 해지하시거나 또는 추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조 기능에 잠깐 들어가 보시면, 예, 운전자에 보시면 주행 편의, 주행 안전, 속도 제한, 운전자 주의 경고, 후차 안전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들어가 보시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 관련된 기능이 나와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에는 운전 스타일에 연동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차간 거리를 설정해 보시면 가깝게 또는 멀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가속도 이제 강하게 또는 약하게, 이거는 예전에 없던 기능들인데 요번에 새로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에서 반응, 차량 가속 속도를 또는 느리게 빠르게 지정할 수가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운전자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스마트 크루즈라는 것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핸들 오른쪽에 보시면 요 버튼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반자율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 크루즈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크루즈 속도를 운전자가 지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크루즈를 이용했다가 다시 수동으로 설정했다가 다시 크루즈 이용할 때는 요 레버를 앞뒤로 움직여 가지고 현재 가는 속도를 지정하거나, 또는 버튼을 위에서 누르셔 가지고 여러 번 지정했던 속도 중에서 맨 처음에 지정 속도로 운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 지정하게 되면 이 차 가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격이 없는데, 만약에 해지했다가 위 버튼을 다시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 번 지정한 크루즈 속도 중에서 최초 지정한 크루즈를 이용하다 보면 현재 차량 속도는 줄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가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요런 것들을 이제 가속 강도라든가 반응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약하게 해 놓으시면, 이게 갑자기 처음에 RPM이 확 올라가면서 차가 속도가 올라가거나 막 그런 충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옛날 차들은 이런 게 설정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충격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도 설정해 놓으시면 갑자기 가속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지정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루즈 같은 경우는 요게 크루즈 작동 버튼, 그 다음에 크루즈 가감석 버튼, 그 다음에 눌렀을 때는 일시 해제, 다시 눌렀을 때는 재지정, 그 다음에 차간거리 유지 버튼, 그 다음에 차로 유지 버튼, 차선을 잡아주는 차로 유지 버튼,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크루즈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크루즈 별도로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버튼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 다음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놓으시면 이런 기능들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시간상 요거는 설명은 더 안 하고요. 주행 안전에 들어가 보시면 전방 안전 경고 시점 보통 느리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전방 교차 안전, 전방 측방 안전, 차로 안전 같은 경우는 차선의 핸들 조작했을 때 이탈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것도 원하시면 차로 안전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후측방 모니터라는 것은 요거 깜빡이 등을 움직이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드로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후측방 모니터 기능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차 안전, 이런 기능들이 이제 녹색불로 되어 있으면 다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했을 때 차가 먼저 감지해주고 그거를 운전자한테 경보를 알려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어떤 동작이라든가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회피해주는 조향 기능이라든가 또는 제동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능들이 바로 이제 전방 안전, 전방 교차 안전, 측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차 안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릴 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사이드로 이제 차나 또 오토바이 사람이 접근하거나 자전거가 접근하면 마찬가지 경보 올려주고, 그래도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는 문이 열리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친환경 차라 해가지고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간성 주행이라든가 또는 스마트 회생이라 해가지고 차량 속도에 따른 속도를 감속했을 때 발생되는 전기 충전 기능까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 음량이라든가 또는 하이패스 결제 정보, 그 다음에 결제 금액,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지정할 수가 있고, 아니면 하이패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카드를 꽂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카드를 꽂아 놓으시고, 여기 있는, 예. 현재는 여기 불이 꺼져 있는데요. 예. 예, 이제 이렇게 불이 켜졌네요. 요게 이제 누를 때마다 음량 조절은 여기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드를 꽂아 놓으시면 요게 녹색 불을 바뀌면 제대로 삽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하이패스를 조절할 수 있는데, 요게 길게 누르면 온오프 기능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게 누르면 끄고, 또 길게 누르면 하이패스 기계를 켜고요. 예, 킨 상태에서 음량 조절.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잔액 확인. 카드가 들어야지 잔액 확인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카드를 꽂을 때는 여기다 꽂을 수 있는데, 이렇게 꽂으면 각도가 안 나와서 최대한 위로 눕힌 상태에서 꽂아야지만 들어가고요. 뺄 때는 여기 오른쪽에 흰색 점이 있습니다. 점을 누르면 카드를 다시 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절하지만 여기서도 하이패스 기능에 대해서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빌트인 캠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조정할 수가 있고, 공조는 에어컨 히터에 관련된 부분, 여기서 이제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보시면, 예, 지정할 수가 있고, 예,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부 공기 차단은 외부의 안 좋은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자동 환기는 이제 실내 환기가 됐을 때는 안에 습기가 찰 수가 있거든요. 그 습기 발생 저감해서 외부 환기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문 습기는 압류창에 습기가 차면 바람이 방해 압류를 바뀌면서 오토 기능이 해서 습기 발생 제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조 편의 해가지고 에어컨 자동 공조라는 것은 시동을 껐을 때 애프터블러를 해가지고 안에 있는 이제 그 에어컨 안쪽에 있는 부분을 건조시켜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예. 그 다음 후속 공조 장구라는 건 뭐냐면, 뒤에도 이 차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작동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막 이제 작동을 못 시키게 잠금을 해고 싶을 때는 이게 후속 공조 잠금을 켜 놓으시면 뒤에선 작동이 안 되세요. 근데 요걸 꺼 놓으시면 뒤에서도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후속 공조 잠금 기능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공조 연동 자동 편의 자동 제어라는 것은 핸들 열선, 운전 시트 열선, 통풍 이렇게 해 놓으시면 온도를 올리면 열선 시트나 핸들이 작동되고, 온도를 낮추면 통풍 시트가 같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해주는 기능이 공조 연동 자동 제어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메뉴를 잠깐 들어가 보면 공조 연동 자동 제어, 아까도 마찬가지 동일한 기능이 있고요. 승하차 편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차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트 기능이 되어 있으면 의자 시트를 조절하신 다음에 여기 1번이나 2번을 누르면 의자 시트를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장이 된 의자 시트 상태에서 시동을 끄게 되면, 시동을 끄시고 문을 여시면 운전자가 내리기 편하게 의자가 뒤로 빠져주는 건데, 빠져주는 것을 짧게 또는 길게 이동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의자 시트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부분을 알려주는 거고요. 스마트 서포트라는 것은 스포츠 모드 고속 주행하게 되면 이렇게 요 양쪽에 있는 날개가 몸을 쫙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조여줍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 서포트 기능이 되겠습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에르고 모션 시트 작동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안마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안마 기능에 대해서 자세 보조 또는 스트레칭, 세기를 약하게 또는 세게, 그다음 작동 시간을 10분부터 최장 20분까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해 놓으시고 주행 중 허리 보호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주행 중에 허리 또는 압박, 그러니까 안마를 해주면서 허리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 때 요것도 시간 단위로 30분 또는 1시간 등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이제 세팅을 해 놓으시고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현재 한 번 누르면 골반 기능, 그리고 한 번 더 누르시면 허리 기능, 허리 쪽에 안마 해주는 거고요. 또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전신해 가지고 이제 골반하고 허리 부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기능을 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제 에르고 모션 시트를 이제 세팅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작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트 기능에 보시면, 라이트라는 것은 실내 무드 조명, 그 다음에 원터치 방향지시 등, 웰컴 미러 사이트, 헤드램프 에스코트, 하이빔 보조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실내 무드 조명에 잠깐 들어가 보시면 무드 조명의 밝기라든가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 색상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드 조명 색상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색상을 지정해 놨네요. 이렇게 지정했는데 노란색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색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파랑색, 그 다음에 연두색, 그 다음에 보라색, 이런 식으로 색상을 지정해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원하시는 색상을 이렇게 움직이셔 가지고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드 조명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무드 조명도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해가지고 요거에 맞춰가지고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눌렀을 때마다 색상을 변경을 시키는 모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서는 어두운 곳 주행 시에는 밝기를 낮춰주는 그런 기능, 그 다음 주의 구간에서는 안내 연동해가지고 이런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웰컴 미러 라이트라는 것은 이제 운전자가 접근하면 도어 잠금 해제 운전 접근 시에 이런 사이드 미러가 펴지는, 그 다음에 등이 켜지는 그런 기능을 웰컴 미러 라이트 기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작동을 시켜 놓으면 내가 운전자가 접근했을 때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 펴지고 조명이 들어오는 그런 기능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램프 에스코트라는 것은 요 라이트를 이렇게 오토에 놔두시면 이렇게 등이 들어와 있잖아요. 라이트 모드를 잠깐 움직여 볼게요.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오프, 오토, 미등, 전조등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내 운전자가 이렇게 뭐 일부러 조작할 필요 없이 오토 기능 놔두면 밖에 밝기가 어두웠을 때는 자동으로 라이트 켜주고, 밖에 밝기가 밝았을 때는 꺼주고, 뭐 지하철이라든가 터널 같은 데 지나면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주는데, 야간에 시동거가 내리면 헤드램프가 15초 정도 켜져 있는 게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이세요. 그래서 운전자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편하게 밝은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헤드램프 에스코트고요. 하이빔 보조라는 것은 이제 이 가로등이 없거나 또는 어두운 도로를 가다 보면 사양등을 켜고 가잖아요. 사양등 켜고 갔을 때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상대편 차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라이트가 하양등으로 전환되는 기능이 하이빔 보조 기능이고요. 만약에 마주오는 차 지나가면 다시 사양등으로 전환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하이빔 보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하이빔 보조 기능을 이용하실 때는 요 레버를 밑으로 살짝 내리시면 이렇게 오토란 불이 들어와 있어요. 오토란 불이 들어와 있으면 주행하다가 가로등이 없거나 또는 불빛이 없는 데에서는 자동으로 라이트가 사양등으로 전환이 되고요. 마주오는 차가 있거나 가로등이 있으면 자동으로 하양등으로 되는데, 그러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오토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버튼, 조명, 상시, 전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버튼들, 이런 기능들이 이제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옛날 차들 같은 경우는 라이트가 들어와야지만 이런 데 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버튼에서 불이 들어오게 하고 싶으면 이런 실내 버튼, 조명, 상시, 전등을 체크해 놓으시면 이제 그 주간이나 야간에 상관없이 이 버튼에 불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도어에서는 자동잠금, 자동잠금 해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거 주행할 때 근데 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모드를 지정할 수 있거나 끄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잠금 해제도 마찬가지, 시동을 껐을 때인데 다른 모드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워 테일게이트라는 것은 요게 켜져 있어야지만이 이제 좌우측 슬라이드 사이드 도어라든가 뒤에 스마트 테일게이트를 버튼을 이용해서 문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 테일게이트의 속도도 빠르게 또는 보통 지정할 수 있고, 열림 높이도 완전 열림부터 해가 3단계, 2단계, 1단계 사용자 높이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 원격 창문 제어 기능도 불이 들어와 있는데, 스마트 테일게이트라는 것은 내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뒤에 접근해 있으면 자동으로 뒤에 트렁크 문이 열리는 겁니다. 원격 창문 제어는 운전석 쪽에 있는 이 창문을 이 스마트 키의 버튼에 보시면 요 잠금 버튼이 있고 잠금 해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내가 운전석 쪽에 창문만 내리고 올리고 하겠다 하시면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운전석 쪽의 창문을 내리고,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운전석 쪽의 창문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원격 창문 제어 기능이 되는 거고요. 스마트 슬라이딩 사이드 도어, 요것은 요것은 이제 스마트 슬라이드 사이드 도어는 스마트 키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이드 도어에 접근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문이 열리고 닫고 하는 기능인데, 현재 요게 왜 안 들어왔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파워 테일게이트 자동 닫힘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요 스마트 키를 그러니까 자동으로 열려 있는데, 스마트 키를 가지고 차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뒤에 트렁크 문이 닫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디지털 키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 디지털 키는 그 스마트 커넥트라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들어가는 메뉴가 되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스마트 키는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키를 가지고 핸드폰에 키를 삽입시킬 수가 있고요. NFC 카드 키를 가지고 우리 카드 타입의 키가 있습니다. 그 키를 이제 사용할 때 여기서 등록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 다음 편의상으로 보시면 후속 승객 알림, 요걸 켜놓으시면 시동 끄고 낼 때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나오고요. 서비스 시kim 알림은 요걸 켜놓으시면 그 알림 거리하고 기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시기가 됐을 때 운전자 다 알려주는 기능이 서비스 시kim 알림 기능이 되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은 요걸 켜놓으셔야지만 여기다 스마트폰을 올리시면 무선 충전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요게 이제 케이스가 덮여 있어 가지고 충전이 이렇게 되네요. 예, 케이스가 있어도 충전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충전되는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이제 무선 충전 인디케이터라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게 이게 충전되는 이 모양이세요. 그래서 타입 2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타입 1은 이렇게 노란불로 켜져 있네요. 예, 노란불로 켜져 가지고 충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입 2는 이렇게 녹색불로 올라가는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후진실 뒷유리 와이퍼는 이걸 켜놓으시면 이 와이퍼를 작동을 시키는데, 와이퍼 같은 경우도 오토 기능이 있고 로우, 하이 이렇게 기능이 있어요. 예. 이렇게 와이퍼를 오토 기능에 넣으시고 이제 비가 오는 날 이제 작동을 시키면 후진기 왔을 때 뒤에 유리 와이퍼도 같이 작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와이퍼 같은 경우는 요 레버를 움직이시면 오프, 오토, 로우, 하이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고요. 오토 기능에서도 속도를 빠르게, 움직임 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오프된 상태에서 밑으로 한번 내리시면 이례 작동 기능이 이용할 수 있고요. 요거를 운전자 쪽 핸들 쪽으로 미시면 워셔액, 앞에 워셔액, 반대로 누르시면 뒤에 워셔액을 저렇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뒤에 와이퍼는 요 레버를 돌리면 뒤에 와이퍼를 로우, 하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하시는 기능이 되겠는데, 이런 기능까지가 이 셋업 창에 보시면 차량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 내비게이션 메뉴도 지정할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에 보시면 표시정보, 경로 안내, 경고, 지도화면, 편의 기능 해가지고 요거 차량 속도, 표시정보, 차량 속도도 하게 되면 이렇게 속도를 표시할 수가 있고요. 주변 교통정보 누르시면 이렇게 주변 교통정보를 이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경로선 교통정보, 경치 좋은 길 하시면 경치 좋은 길을 이렇게 지도에 또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지도 아이콘 표시 누르시면, 전체 누르시면 전체 기능이 다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파킹 또는 카페인가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하철 주차장, 패스트푸드 카페, 베이커리, 여러 가지 메뉴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비 화면에 다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하지 않으시면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지워놓을 수가 있고요. 경로 안내 기능도 보시면 경로 탐색, 남은 거리 해가지고 구간별 거리 또는 합산 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고속도로 안내도 보시면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버스 전용 차로 이런 것도 안내 표시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안내 위치, 이렇게 안내 위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안내 위치 증강현실 뷰 이렇게 누르시면 증강현실이라 해가지고 내비 안내를 이제 증강현실 우리 이제 카메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기능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고, 카메라 경고 시점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일반도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일반도로 시점 해가지고 500m, 300m, 100m, 고속도로 1km 앞 이런 것도 하는데, 연동을 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이제 그 카메라 경고 연동에 따라서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기능도 이용할 수 있고요. 지도 화면 모드도 보시면 2D, 3D 자동 축적 조절 이런 기능도 볼 수가 있고요. 글자 크기도 보통 크게, 그 다음에 색상도 지정할 수 있고 축적 거리를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편의 기능 보시면 최근 목적지, 그 다음 현재 위치 자동 복귀 기능, 지도 화면 자동 복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끈 상태인데 5초나 10초, 20초 후에 화면 복귀가 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